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29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요번 주는 좀 봐야 될 게 많아요. 테마성도 그렇고, 이게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있고, 지수 방향성이 FOMC 이후에 조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은 이제 2월 1일 FOMC를 앞두고 조금 뭐 눈치 보는 장세가 될지, 그래가지고 이제 테마성으로 갔다가 저번 주는 진짜 반도체의 주였죠. 반도체의 날이 아니라 월, 화, 수, 목 4일 내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순환매 날마다 상한가를 하나씩 뽑아내거나 해가지고 어마무시했어요. 근데 이제 금요일날 좀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리고 요번 주는 월, 화, 수 이제 FOMC 앞두고 조금 뭐 시황에서 눈치를 볼지. 근데 이제 눈치를 본다는 게 지금 이번 주도 완전 나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저번 주에 일단 반도체부터 이어진 금요일날 시장까지 해가지고 수급이 그냥 시장에서 반도체 끝났네? 반도체 이제 좀 조심해야겠네 하면서 수급이 이탈을 하는, 아예 그냥 다른 종목으로 안 흘러가고 매수를 안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반도체가 월화수목 좀 강했고 쌤알트만 왔네? 그러면은 이제 조금 쉴까?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또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고,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로 수급이 싹 또 좋게 스며드는 모습이 나와가지고, 그 세력주, 테마주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계속 좀 주도주든 뭐든 있긴 있지 않을까. 대신에 이제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월화수가 조금 눈치를 볼지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FOMC 이후에 과연 뭐 FOMC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거겠죠. 지금은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것 같고,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과연 상반기 중에 하냐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되냐 요거인 것 같은데, 이제 금리 인하 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할지 요거 정도가 일단 이번 주에 가장 메인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봐야 될 게 진짜 많기는 해요. 이거 뭐 봐야 될 게 많으면 이제 좀 좋기는 하거든요. 아무래도 좀 심심한 아무것도 없는 시장보다는 훨씬 좋기는 한데, 일단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그냥 그날 주도 테마라던가 주도주 등장하는지 그거 정도에 좀 포커싱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너무 FOMC 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지수 밀리는 거나 뭐 지수가 좀 밋밋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시장에서 저번 주 움직임 그대로 따라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주도주들 뭐 종목 대금 동반해서 빵빵 터지는 그런 종목들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외국인 방향성 따라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.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사줘요. 7천억, 3천억, 1,500억, 그 다음에 뭐 한 1,000억 좀 안 되게 합쳐서 사고,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3,700억 이런 식으로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,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어지는지. 자, 그다음에 보면은 뭐 삼전이랑 하이닉스 얘네는 그냥 차트에서는 그냥 특별한 포인트는 없어요. 어차피 얘네는 지금 수급 들어오냐 마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결국 뭐 중성주들에서 좀 힘을 줬기 때문에. 그리고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포스뱅크, 뭐 신규 LNF, 코스피 이전 상장, 그 다음에 내일 마이크로소프트, AMD 실적 발표 등, 그리고 알파벳도 있고, 그 다음에 1월 31일은 갤럭시 S24 AI 폰 출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좀 사전 예약이 잘 나가는 뉴스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2월 1일은 애플이랑 메타 등의 이제 실적 발표, 그리고 대망의 FMC 과연 인하가 언제 나올지, 그 다음에 이닉스 신규 상장, 2월 2일은 애플 비전 프로 출시를 하고,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등. 그래서 이번 주는 일정 자체는 뭐 신규 상장주들 말고서는 좀 엄청 스페셜한 그런 건 없는데, 일단은 좀 시황이랑 엮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,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, FMC 이게 좀 메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리나 과연 하는지 아니면 좀 딜레이 될지, 미국 연준 뭐 여전히 3월 금리 인하 준비됐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저는 그래도 한 5월, 6월 뭐 요때쯤 좀 하반기 아니면은 그 중순 좀 넘어서 중순 주변이나 뭐 그쯤에서는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.
자, 그리고 2월 중에 뭐 11차 전기본 뭐 가능성, 이게 원래 1월에서 1월 말에서 2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조금 1월 말에는 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. 그래서 4개 원전 추가에 대해서 좀 언급 나올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이런 건 좀 이제 흐름인데 전 세계 AI 소모 전력 한 국가 수준이다.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효율 측면에서 이제 원전이 뭐 좀 반대하거나 뭐 하는 케이스들은 이제 친환경, 그리고 뭐 환경에 대해서 뭐 위험, 리스크, 만약에 이제 원전이 무너지고 하면은 방사능, 픽폭 이런 게 좀 있으니까 분명히 안전성에서는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뭐 좀 그런 건 있죠. 뭐 자연재해로 갖다가 뭐 다 쪼개버리면은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갖다가 뭐 방어를 해 놓더라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, 근데 일단 효율 측면에서 AI 그 전력 미래 기술들은 지금 결국 다 기본적으로 전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죠.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하는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전기의 발견이 이제 인간 시대에 좀그 완벽하게 좀 많이 바꿔놓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, AI 지금 뭐 반도체들 잘 팔리고 수요 계속 모자르다 그런 내용들이 다 결국에는 AI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고, AI가 전력이 그만큼 좀 어마무시한 부분이라는 거에 또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전력,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고, 그 에너지원에서 현실 지금 우리 전 세계 현 인류가 쓰는 거는 이제 전류, 전기 쪽인 거고, 그리고 그 전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하는 거는 좀 원전, 이런 뉴스들이 있기는 한데 원전 확대에 힘 실린다 이런 건 그냥 가볍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린 뉴딜을 막 미친 듯이 늘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, 그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실제로 좀 가능했으면은 서방 국가에서 그냥 원전 같은 거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린 뉴딜 추진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린 뉴딜을 하다가 노선을 좀 바꾼 곳들이 많죠. 왜? 그린 뉴딜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은 어쩔 수 없거든요.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, 그게 이제 원전 없이 탈탄소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선포하거나 얘기 나오는 서방 국가들이 많기는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원전이 효율 측면에서는 뭐 안전성이라는 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효율 측면에서는 그런 게 좀 부각되는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원전에 대해서 결국 미래에 계속 흘러가면 갈수록 전기 사용은 늘어날 거고, 그에 따라서 원전 키워드들은 좀 계속 부각될 수 있지 않나.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손가락이 드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 푼다. 삼성 등의 수십억 달러 지원 전망. WSJ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바이든 몇 주 안에 이렇게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 지원 발표. 그래서 여기 한 3월 초쯤에 지급 계획 발표 전망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 내내 좀 지속적으로 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요건 단독 뉴스인데 뉴스 붙여주는 종목이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. 삼성에서 꿈의 메모리, 3D, D램, 연구개발, 조직 신설. 그래서 무언가 그 꿈의 키워드 많이 봤던 거, 꿈의 배터리,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처럼 일단 삼성에서 조직을 신설을 했다라는 거, 즉 그쪽에 대해서 뭐 이제 좀 투자라던가 관심을 좀 많이 갖겠다 그런 부분인데, 말 그대로 아직 꿈의 메모리라는 거는 키워드가 완전 활성화된 내용은 아니죠.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떤 종목이 좀 끌고 갈지, 어차피 엮이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억은 좀 해둘 것 같고, 생성형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급증, 요거는 요 뉴스랑 같이 위쪽에 묶어보시면 되겠죠. 전기에 대해서. 자, 그리고 기기의 AI 장착, 온디바이스 AI, 반도체 수요 끌어올린다. 갤럭시 S24에 뭐 바이두 AI, 챗봇 AI 칩 갤럭시 S24 시리즈 최다 사전 판매 등등.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칩을 메인으로 갖다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저번주 시장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이 있고 한데, 일단은 뭐 신고가랑 차트, 분봉, 뭐 지지 저항 이런 것들 좀 같이 엮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뭐 유니캐스트, 제주 반도체는 당연히 얘는 좀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얘는
그냥 스트레이트로 무너지고 그러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악재 뉴스 붙이는 거 아니면은. 그래서 뭐 일단은 3만원 주변에서 잘 버텨주는지, 시간은 조금 올랐는데 얘는 혹시 신고가를 향해서 좀 돌파하는지, 그 정도 움직임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. 그 외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들, SFA 뭐 이런 것들 차트 구간에서 뭐 5일선 주변 좀 타고 또 올라오나. 코세스 얘는 뭐 상한가 2번 미골이 달긴 했는데, 얘도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였죠. 막 라운텍, 선익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움직였던 어보 반도체도 5일선 위에서 꾸역꾸역 올라가고, 좀 차트에서 스페셜 하거나 조금 그래도 강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. 반도체 쪽.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뉴스를 또 어떤 게 엮어갈지 그런 것도 있지만, 최근에 강했던 애들은 일단 좀 눈에 둘 필요는 있지 않나. 온디바이스 쪽 가면은 너무 많죠, 반도체가. 그래서 그날 좀 대장이 바뀔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어제 그게 좀 있어요. 뭐 주말 해가지고 CIA 국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 곧 급파, 뭐 바이든 히든카드 빼들었다, 이 뉴스가 있었는데, 일단은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 상대로 후티 반군 뭐 미사일 맞아가지고 화염. 그래서 후티는 미국이랑 영국에 대한 공격이다. 그리고서 뭐 예멘 반군 아덴만서 구축함을 공격했지만 역시나 구축함이다 보니까 미사일로 격추. 요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데, 어제 중동 확전 위기 최고조. 와, 얘네들 대단해요. 하다가 미국 분노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해가지고 친이란 세력 미군 기지 공습, 3명 숨지고 30여 명 중퇴. 뭐 물론 바이든이 지금 뭐 이전처럼 그냥 뭐 모든 병력 해가지고 뭐 이란이고 뭐고 뭐 쓸어버리고 그러기는 지금 쉽지는 않죠.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, 이번에 미군이 중동에서 사망한 건 좀 처음이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친이란 세력이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습하고 3명이 숨지고 30여 명 중퇴. 요거 뉴스는 조금 크지 않나?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중동 주둔 미군 3명 생명 앗아간 공격에 보복할 것이다. 이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다가 좀 나온 상태이기는 해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친이란 이 세력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뭐 예멘 반군, 하마스, 그 다음에 거기 뭐 헤즈볼라 등등 다 뒤에 지금 이란이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이랑 이란, 요거 보면서 이스라엘은 좀 웃음 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중동 지역 정세 계속 좀 안정이 되기보다는 조금 텀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입니다.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거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뭐 북한에서는 순항미사일 뭐 수발 발사, 그다음에 요거 순항미사일 지도, 핵잠 건조 파악, 이런 내용들이 좀 있네요. 좋지 않은 뉴스 같은데, 일단은 북한은 계속 올해 내내 좀 도발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뭐 푸틴 미국의 비공식 채널로 뭐 우크라이나 종전대화 타진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있기는 한데, 자 일단 뭐 방산에 대해서는 뭐 빅텍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 일단은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들이죠. 그래서 방산은 뭐 북한 저런 키워드일 수도 있고, 이번 주에 이제 시황 좀 밀리거나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각까지 좀 밀리지 않았나. 이런 해운 관련 주들도 지금 중동 지역 뭐 홍해 관련해서 계속 지나가면은 걔네들이 일단은 때리고 보기 때문에, 그래서 뭐 주말 중에 이제 유조선 뭐 불붙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일단은 이런 해운 관련 주들 결국에는 지금 희망봉으로 계속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운이랑 같이 엮이는 물류 관련 주들, 얘네들은 차트가 좀 다 비슷비슷하죠. 그 다음에 원유 관련 주, 여기는 이란이 이번에 미국을 건드렸는데 과연 좀 어떻게 넘어갈지. 미국이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란 뭐 제재한 것도 있긴 하는데, 뭐 제재를 더 강화한다거나 추가적인 제재 뭐 이런 게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서 뭐 요거는 좀 번외이긴 한데, 이스라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이란에 대해서 더 이란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당연히 그 뭐 하마스라던가 이런 협상에 대해서 조금 텀 두고서 더 뭐 적극적인 공세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, 자 그래서 이런 해치 테마들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,
그리고 트럼프 집권 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다시 좀 많이 떠오르는 뉴스들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에 중국 60% 관세 검토,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.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뭐 참모진들과 중국에 대해서 관세 60% 엄청 세긴 하죠. 미중 갈등에 대해서 엄청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직 트럼프가 집권을 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대선은 이제 올해 있고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도 분명히 좀 할만하지 않나 싶어요. 바이든이 계속 그 전 세계적으로 퍼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은 우리는 체력이 든든해 그래서 그냥 금리 인상해도 돼 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서민 이제 밑에 대출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가정집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긴 하고 정책이라기보다 뭐 다 세계적인 흐름이긴 했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게 뭐 미국이라고 체력이 든든하니까 잘 버틸 수 있어 이런 걸로 땡치기는 좀 쉽진 않죠. 자,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우크라이나에 지원 막 계속 해주고 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도 균열 있고 했었는데 그런 움직임들부터 해서 그게 이제 좀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엄청 이전부터 내세우기도 했었죠. 전에 집권했을 때도 자국의 손해보거나 그런 거는 철저하게 그냥 차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쭉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뭐 추진하고 그런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일각에서는 미치광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또 사업가이다 보니까 추진력이 또 화끈하기는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트럼프가 되면은 국제 정세가 좀 스페셜하게 또 오락가락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이런 뉴스들 그리고 미국 중국 AI에 통곡의 벽 쌓는다. 그래도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결국 중국 때리기는 똑같거든요. 대신에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겠죠. 바이든도 결국에는 외부에서 결국에 미국은 지금 중국이랑 패권 다툼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야 니네 올라오지 마 어디 우리나라가 1등인데 니네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눌러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좀 그 정도 정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AI도 통곡의 벽을 쌓는다 칩 이어서 클라우드 학습도 차단 이런 내용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규제 계속 좀 이어지는 움직임이고 미국 중국 갈등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히토류가 있겠죠. 히토류에 대해서 뭐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끼 있게 좀 탁 튀는 그런 모습들은 있고 좀 역배열해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차트 그 다음에 유니온 시리즈들 뭐 120선을 다 슬쩍슬쩍 그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흑연도 미중 갈등으로 좀 엮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요 애들은 초전도체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뭐 저는 좀 그쪽을 좋아하는 테마성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뭐 이런 것도 나무 기술 더존비존 얘는 최근에 좀 잘 나가긴 하죠.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솔루션 여기 밑에 이런 것들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데이터 솔루션이나 오픈 베이스 그 다음에 뭐 플리토는 좀 빅데이터 쪽이고 뭐 파이오링크 솔트웨어 이런 것들이 좀 기억나긴 하거든요. 근데 혹시 저 키워드를 갖다 붙이나 그거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 일단 미중 갈등은 우선은 시장에서 뭔가 특별한 키워드 딱 붙이기 전에는 미중 갈등 뭐 관세 검토한다고 그런 걸로는 일단 히토류 페라이트 애들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. 그 이후에 이런 클라우드 학습도 뭐 차단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국민의힘 조만간 저출생 관련 공약에 대해서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삼성출판사 등등 차트는 좀 비슷비슷하죠. 안 밀리고 요거 뭐 나올 때까지 좀 버틸 건지 나는 무난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양자 이런 키워드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날 테라퀀텀 흑연서 상온 초전도체 발견 공식 발표 근데 요게 이제 그건 있더라고요. 작년 말 이때 논문을 이제 좀 발표했던 그거에서 지금 이번에 뉴스를 좀 부각시킨 것 같기는 합니다.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게 흑연 키워드긴 한데 그거 원문 조금 보면은 흑연에서 넘어가서 결국 그래핀 쪽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 발견 공식 발표 뭐 어차피 시장에서 흑연 관련주들로 움직인 게 이제 그래핀 관련주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 원문
논문 해석을 했을 때는 그래핀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뭐 꿈이 현실이 됐다 이런 것들 대신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이론이기는 합니다. 이론이긴 한데 시장에서 일단은 추전 도착하면은 뭐 작년에 신성 델타 테크부터 해가지고 워낙 강했어가지고 눈이 좀 돌아오는 건 있죠. 거기다가 추전 도착 최근에 또 안 밀렸어요. 뭐 신성 델타 테크,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 막 신고가에서 어마무시하게 뭐 해가지고 뭐 10만 원을 가려고 하는 건지 신성 같은 경우에 뭐좀 궁금하긴 한데 자리가 워낙 높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조금 매매할 때 대매매 아니면 좀 어렵기는 할 것 같고 얘는 뭐 대충 움직였다 하면 뭐 대금이 5천억씩 붙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흑연 관련해서 상보 얘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그 흑연 뭐 수출 이제 중국에서 뭐 토착 그 통제한다. 그때는 이제 그 느낌이었죠. 2차 전지 음극재 만드는 재료가 이제 흑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뭐 이제 인플레 감축금 IRA 뭐 규제 바꿔에 대해서 뭐 슬쩍슬쩍 하나씩 통제 뭐 수출 좀 규제하겠다 내용으로 좀 엮었던 뉴스이긴 한데 일단 흑연 관련해서 상보 크리스탈 뭐 태경 PK 뭐 등등 시간에 상한가를 5종목이나 만들어내긴 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할지 그 다음에 테슬라 공급 단가 재협상할 것 악마의 계약에 떠는 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관련 주들 요거는 일단 좀 좋은 내용은 아니죠. 공급 단가에 대해서 재협상할 것이라는 게 당연히 뭐 재협상이면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이 생각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지금 뭐 주가 밀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테슬라 측에서 뭐 이제 분기 그런 것들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올해랑 내년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매출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상황에서 공급 단가를 재협상한다는 거는 당연히 내리려고 하는 거지 오리려고 하진 않겠죠. 그래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내리면 매출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테슬라한테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테슬라 측에서 야 단가 지금 뭐 1,000원 받아? 야 그러면 야 이거 한 700원 800원으로 낮춰봐 이렇게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런 거는 일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뉴스이긴 한데 얘네가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금요일날 낙폭이 좀 과해서 그런지 이런 구간에서 좀 바로 테슬라 뭐 10% 밀리고 나발이고 그냥 땡겨 올린 건 있죠. 뭐 또 반대로 움직일지 근데 얘네는 이 구간에서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싶거든요. F9는 50, 40, 30 이 구간 안에서는 막 계속 뭐라도 이렇게 움직이다 뭐 좀 나중에 다시 올라올지 그렇게 좀 차트 구간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워낙 많이 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 뭐 이제 메타버스 2월 2일 비전 프로 출시 그래서 신고가에 지금 뉴프렉스랑 나무가는 신고가는 아니긴 한데 그 주변이기는 해요. 거기서부터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 뭐 MP, 뭐 라운텍, 선익 시스템, OLED랑 메타버스 관련 주들 롯데정보통신, 포바이포 이런 애들 롯데도 지금 신고가이긴 합니다. 그래서 메타에서 지금 신고가가 3종목이 나왔는데 비전 프로를 지금 좀 메인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뭐 8월드라는 지금 게임 이게 엄청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산돌 이런 키워드도 있고 해서 어디에 좀 엮어줄지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으로 일단 금요일 출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조금 더 반짝하나 그런 거 정도 봐두면 될 것 같고 개별주는 HLB가 워낙 좀 잘 나가기는 하죠. HLB가 수급이 정말 단단했어요. 그래서 5월 전후에서 FDA 승인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뭐 좀 어떻게 더 움직이나 그 다음에 뭐 AI 섹터 이스트 소프트 계속 5일선 타면서 뭐 신고가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리는 높아요. 저는 이런 거 한번 팍 밀렸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AI에 대해서도 뭐 계속 좀 부각되면서 꾸역꾸역 오르나 얘는 이제 뭐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.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뭐 대동기어, 에브리봇 이런 애들이 최근에 좀 가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엔캠도 지금 신고가 주변이기도 하고 꾸역꾸역 밀렸다가 또 올라온 거는 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렇게 좀 볼 종목이 워낙 많기는 해요. 오늘 뭐 포스뱅크라는 종목 신규 상장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진짜 봐야 될 그런 업종 테마군 이런 게 좀 많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그리고 메타버스 AI 미중 갈등 로봇 초전도체 흑연
흑연 초전도체, 그 다음에 이제 해치 테마 등등. 이것은 뭐 그냥 개별주 느낌이긴 한데, 그래서 진짜 요번 주는, 저번 주는 당연히 이제 저번 주 아예 일요일 시작되는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는 사실 반도체랑 AI 요거를 중심으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종목도 움직이나 이거 보면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일요일에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, 이번 주는 진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것저것. 그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완전 시장을 휘어잡는 S급 테마 느낌보다는 B에서 A급 요 정도 느낌인데,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은 거죠. 많은 상황. 그렇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으면은 거기서 이제 좀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도 뭐 이 와중에 또 치고 나가는 애가 있을 거고 돈이 쏠리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런 거는 한번 좀 재료 강도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스타트 잘 끊으시길 바랄게요.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